네, 3월 29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좀 극명하게 갈린 것 같죠. 이 건설주랑 철강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인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하나씩 보면 요즘 철강업이 좋은데요.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이 컬러 강판 때문입니다. 이 컬러 강판이라는 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인 건데, 이게 플라스틱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다고 해서 이 가전업체로부터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백화점도 그렇고, 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제 소비지수 역시도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소비에는 아마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역시도 한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사철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시멘트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현재 정부가 부동산 기조를 이제 수요 억제에서 공급으로 바꾸면서 이제 남은 건 이 재건축 같은 규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줄 것이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이걸 건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민간 기업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건설업체들이 있지만, 대림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이 도시정비 사업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거라고 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로 경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서도 이벤트성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을 보면, 이번 주 31일에 그 조 바이든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굴삭기나 이런 중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감만 있었는데, 오늘 그 장중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 이후에 그 최대 규모의 물량을 팔았다는 걸 보면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31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 공개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유럽의 코로나 확산 추이도 계속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차 팬데믹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타격이 없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이 없어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미얀마 쿠데타입니다. 우리가 이제 쿠데타의 정당성을 이제 논하려는 건 아니고요. 기사를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미얀마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글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서 이 동남아 영향력 확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사실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흥미롭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찾아보실 수는 있겠죠. 먼저 지도를 하나 보시면, 설명을 위해서 펜을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얀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가 중국과 연합하게 되면 중국은 여기 벵골만이라는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물량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현재 분쟁 중인 여기 남중국해, 이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물류 운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그 남중국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제 군사 충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여기 필리핀은 당장 전투기랑 군함을 급파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지도를 보면, 중국은 이 해상으로 물자를 조달하려면 반드시 지금은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만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미얀마랑 손을 잡으면
이 남중국해가 아니라 이 벵골만을 이용한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만 보시면 이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쪽 지역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물동량이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미얀마랑 손을 잡게 되면 이 물량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중국은 뭘 이제 보내려고 이렇게 루트를 확보하는 걸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2013년도 기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분은 엄청나게 큰 그림을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은 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이제 동중국해로 이렇게 이제 오일이 들어오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오일의 80%가 이 루트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이쪽에서 이제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남중국해는 심지어 미국까지 나서서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지역이라서 리스크가 있는 건데, 만약에 미얀마를 통해서 원유를 조달을 받게 되면 굳이 남중국해에서 길을 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현재 중국이 여기서 뭐 아까 기사에서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간척 사업을 하는 게 진짜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시선 돌리기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된 게, 갑자기 중국이 이제 이란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죠. 45조도 아니고 450조를 갑자기 이란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은 이제 산유국이고, 실제로 이란은 그 전 세계 석유 생산의 5위 안에 드는 국가인데, 현재는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이란한테 중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중국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 다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러면 이 호무르즈 해협에서 이렇게 원유를 보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미얀마랑 만약에 중국이 연합을 하게 되면 이 기름은 이 루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한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유를 조달받은 중국은 며칠 전에 이제 첫 경매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국 내에서 원유를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유는 이제 뭐 한국이 살 수도 있겠죠. 그에 자해든지 타해든지 간에. 아무튼 그냥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좀 풀어봤는데요. 뭐 이게 실제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상상력에서 그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관련된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또 시나리오를 세워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인 이 미얀마 사태에 중국이 있다는 점과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